약 일주일 전 있었던 테슬라 라스베가스 센터 테러 사건의 용의자가 체포되었습니다. 용의자는 36세의 남성이며 이름은 폴 킴입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표적 공격으로 규정하고 수사를 시작했으며 한국 시간으로 2025년 3월 27일 오전쯤 폴 킴을 방화, 폭발물 소지 등 15가지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폴 킴은 화염병과 권총을 사용해 차량 5대를 손상시켰고 이 중 2대는 완전히 불타 전소되었습니다. 우리는 당시 아비규환이었던 현장 영상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항하라 라는 단어를 스프레이 페인트로 건물 문에 새겼습니다. 해당 사건은 3월 21일 전후로 절정으로 치닫던 테슬라 테러 사건 중 하나였으며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폭력성 때문에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어지는 테러 행위에 테슬라 소유자들은 공포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이에 팸 본디 미 법무장관은 폭스뉴스에 출연하여 만약 당신이 테슬라를 건드리거나 대리점에 가서 무슨 짓을 하려 한다면 조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당신을 쫓을 테니까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런 일에 자금을 대고 있다면 우리가 당신을 추적할 겁니다. 우리는 전국의 모든 사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담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전국 동시다발적 테러는 개별적으로 분리된 사건이 아니며 이것은 단순한 해코지가 아닙니다. 이건 무려 화염병을 던진 테러입니다. 그들이 테슬라 센터에 던지고 있는 화염병은 대량 파괴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테슬라 슈퍼차저에도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 일들은 주거지역 근처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들은 심각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것이며 최대 20년형에 직면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에 대해서 무관용으로 협상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하원 의원 중 한 명은 마치 이 사태를 보며 더 많은 폭력을 조장하듯 발언하던데 그녀는 선출된 공직자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론 머스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이고 전국의 테슬라 소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울 것입니다. 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체포는 사건 발생 후 약 9일 팸 본디의 강경 발언 후 약 일주일 만에 이뤄진 신속한 결과입니다. 라스베가스 경찰과 FBI가 협력해 700곳 이상의 감시 자료를 분석하고 수백 명이 투입된 수사 끝에 범인을 체포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팸 본디 장관이 언급한 테슬라 자산을 겨냥한 폭력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라는 약속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의 외모 그리고 폴 현 킴이라는 풀네임과 공개된 사진 등을 보았을 때 그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보이며 그의 직업은 영화 제작자로 밝혀졌습니다. 그의 인스타그램 등을 보면 매우 독특한 정신세계를 가진 사람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유저 어노멀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가 잡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다행히 그를 잡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그를 기소해 주십시오 라며 안도하였습니다. 또 다른 유저는 이 사건은 특히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입니다. 그가 엘살바도르에서 깜빵 동료들과 즐겁게 지내길 바랍니다. 평생 감옥에 가둬놓고 석방시키지 마십시오 라며 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였습니다. 유저 메르세데스 D는 그런데 멍청한 판사가 이 정치병 환자를 풀어줄까봐 겁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해당 소식을 재게시하며 레거시 미디어의 선전이 이 사람을 그렇게 하도록 선동한 것입니다. 대통령을 목표로 한 암살범들을 선동한 바로 그 미디어입니다 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테러 행위와 그에 대한 무관용 엄벌은 앞서 말씀드린 팸 본디 법무장관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또한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들의 경우에 따라 20년형에 처해질 거라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 팸 본디 장관, 트럼프 대통령 모두 동시에 강조하는 부분은 배후 세력입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했던 테러 중 하나인 라스베가스 방화의 범인이 체포되어 신병을 확보한 만큼 강력한 조사를 통해 배후 세력이 누군지 찾아내는 것이 관건으로 보입니다. 대통령과 법무장관의 엄포와 이어진 체포 소식 때문인지 몰라도 며칠 새 테슬라 매장에 가해지는 대규모 테러 행위는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충동적인 개인들이 벌이는 사소한 해코지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테슬라가 그동안 광고를 하지 않은 것이 가져온 의외로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테슬라는 알지만 테슬라 차의 기능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센트리 모드입니다. 테슬라의 해코지를 가하는 사람들은 불에 뛰어드는 불나방 마냥 앞뒤 양옆을 24시간 감시하는
바퀴 달린 CCTV에 스스로 뛰어들어 신세를 조집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정말 가관입니다. 유대인이 타는 테슬라 차에 나치 문양을 그려서 체포되는 인간이 있는가 하면 차에 대고 구토를 하고 배설물을 묻히는 이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역겨워서 차마 영상을 첨부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건 그 중에는 꽤나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례를 말씀드리면 짐 펠리스라는 남성은 뉴햄프셔에서 테슬라 사이버 트럭을 키로 긁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한 회사의 고위급 영업 전문가였습니다. 네티즌들이 찾아낸 그의 링크드인 프로필을 보면 꽤나 성공적인 커리어를 가진 전문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워싱턴에서 테슬라 차량을 긁는 모습이 포착된 이 중년의 여성은 55세의 카멜리아 엔즐러였습니다. 엔즐러는 한 회사의 수석 엔지니어인 제프 엔즐러의 부인으로 이 부부는 피트니스 회사도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시애틀에 있는 20억 원 상당의 집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부자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게 많은 사람들이 잠깐의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이런 일을 저지르고 왜 개망신을 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충동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저 자리까지 올라가고 저렇게 많은 부를 쟁취할 수 있었는지도 의아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들 소식을 보며 부끄러운 줄 알기를 이라며 한심해했습니다. X의 한 대형 계정은 그들을 보면서 일론 머스크가 정치인과 관료들이 당신의 돈을 훔치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낯선 사람의 차를 파괴하고 싶을 정도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유저는 좋은 소식이네요. 그녀는 자신이 초래한 모든 손해를 개인적으로 지불할 여유가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아니라 그녀가 직접 사비로 지불하길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오늘 폭스뉴스에 도지 팀원들과 함께 출연하여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 인터뷰는 도지 팀원들이 화면에 얼굴을 비춘 이례적인 인터뷰였습니다. 사실 그들이 정체를 숨길 이유는 없습니다. 그들은 납세자들의 세금을 올바르지 않게 쓰는 사람들로부터 올바르게 쓰여야 할 곳으로 옮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해당 인터뷰에서 일론 머스크는 낭비와 사기를 제거해 지출을 15% 줄이는 것이 충분히 달성 가능합니다. 정부는 효율적이지 않으며 많은 낭비와 사기가 존재합니다. 중요한 정부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15% 감축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사회보장 혜택이 사기꾼에게 가는 경우가 매일 발생합니다. 등이었습니다. 이 인터뷰를 시청한 팟캐스트 진행자 렉스 프리드만은 일론과 도지팀의 폭스뉴스 인터뷰는 눈을 뜨게 합니다. 모든 미국인은 그들을 응원하고 정부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려는 그들의 임무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은 정파적인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평하였습니다. 이 인터뷰의 일론 머스크 발언 중 백미는 우리는 아기에게 대출을 해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청 대출을 받는 가장 어린 수혜자는 9개월 된 아기입니다. 였습니다. 이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재정이 얼마나 부패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미국도 이 정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을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스타링크가 곧 상륙할 것 같습니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고 이번 개정안은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도입과 위성통신 단말 개설 절차 간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 달 1일 이를 공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서비스에 국내 상륙이 한층 더 가까워진 것입니다. 최종적인 규제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니고 단말기 승인 등 절차가 남아서 6월 정도에는 서비스 시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발생한 대규모 산불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스타링크의 존재는 더욱 빛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재난 상황에서 지상기지국 손실로 통신망이 마비되는 문제가 드러난 만큼 스타링크는 이러한 재난 상황에서 지상망 의존도를 줄이고 위성과 안테나를 통해 안정적인 인터넷 접속을 제공함으로써 재난 환경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더 쉽게 안전지대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좀 더 빨리 들어왔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